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아입니다. 햇살만한 보약이 따로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햇빛은 비타민 D를 형성시키고 세로토닌 분비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요. 이 세로토닌은 암세포를 죽이기도 하고 우울감을 없애는 엔돌핀을 만들어내기도 한대요. 그리고 우리 몸 스스로는 생성이 안 되는 비타민 D를 만들어주는 것도 바로 이 햇살 보약입니다. 요즘 겨울 추위에 모자와 마스크를 똘똘 싸매고 다니는 우리지만 햇살 가득한 창가에서 따뜻한 차와 함께 누리는 햇살 보약의 효과 온몸으로 기운 받아보시면 참 좋겠죠?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강남구 자향미 한의원 박정민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박정민 박사님과 강박증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희가 생활에서 네. 나 정말 강박증 아니야 라는 말을 사실 흔히 쓰거든요. 네. 뭐 아니면 강박증이라고는 아니지만 뭐 결벽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 강박증이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네. 강박증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네.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이나 장면이 떠올라서 불안해지고 또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네.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밖에 나왔어요. 현관문을 분명히 잠그고 나왔는데 이거 현관문을 잠궜나? 가스불을 켰나? 켜고 나왔나? 이런 그 불안감이 들죠. 그래서 확인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뭐 이런 거는 그냥 그냥 그런 불안한 너무 자연스러운 네. 증상인데요. 이러한 행동들 가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확인을 안 하면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 또는 수십 차례 반복하게 되는 증상. 이것이 이제 강박증이죠. 네. 뭐 이런 증상이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외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이런 네. 증상이 심해지면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고 이 경우에 이제 강박증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 강박증의 범위를 좀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뭐 결벽증부터 시작을 해서 뭐 안전에 대한, 뭐 건강에 대한, 뭐 염려증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강박증의 일종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강박증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가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강박증 이렇게 너 강박증이야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상당히 좀 드문 질환 같습니다. 살펴보면은 네. 상당히 많습니다. 뭐 좀 충격적이게도 50명 중에 1명이 이런 강박 증상을 보일 정도로 흔한 질환인데요. 이런 증이 아니라 증상이죠. 네. 이런 증상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전 인구에서 골고루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50명 중에 1명이면 생각해보면 내 주변에 누군가 한 명은 꼭 있다.
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정도의 네, 밀도인 것 같은데 이 강박증이 그럼 생기는 원인은 심리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크겠죠? 네. 심리적인 부분 크죠. 하지만 이제 강박증은 심리적인 원인과 생물적인 원인이 모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꼭 심리적인 원인만은 아니라는. 그렇죠. 강박 증상은 네. 개나 말, 새 등과 같은 동물에서도 관찰이 됩니다. 동물.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네. 예, 이러한 강박 증상과 관련되는 뇌 이상 소견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이게 생물학적인 어떤 원인이 있는 거죠. 네. 이런 뇌 이상 소견은 약물 치료나 행동 치료를 통해서 개선이 된다는 것도 이미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은 강박 증상이 악화가 되고 또 이제 주변 상황이 호전이 되면은 그 강박 증상이 완화가 되는 양상이 여러 이제 연구와 임상 관찰 결과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고, 네. 이를 보면서 이게 생물학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원인도 같이 있구나, 원인이 관여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냥 스트레스가 심해서 강박증이구나가 아니라 이게 실제로 뇌에 이상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어떤 심신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다 강박증으로 네, 발현이 될 수 있다는 게 좀 굉장히 새로운데요. 이 강박증이 보통 좀 부모님이 예민하면 뭐 좀 자녀가 예민할 수 있고 하듯이 이게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타고날 수가 있나요? 그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박증이 될 소인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런 소인이 반드시 강박증으로 발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강박 증상을 보이지 않고 평생을 보내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살다가 정신적인 충격을 네. 겪거나 어떤 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면은 드물게 혹은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우 드문데 드물게 이제 특정 박테리아에 감염된 후에 강박증이 발병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충격, 스트레스, 네. 박테리아 감염 후에 모든 사람이 어떤 이러한 강박증이 걸리는 것은 아니므로 걸리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타고난 소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모든 병이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강박증이라는 건 정신에서 오는 부분이라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가장 큰 요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스트레스가 심할 때 강박 증상이 악화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가 강박 증상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어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혼과 같은 어떤 힘든 일들이 강박 증상을 시작하게 하고 기존의 강박 증상을 더 심화시키는 보고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도 네. 이제 아이를 출산해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네. 이게 좀 경제적으로 좀 완전히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뭐 우리 아이를 잘 키워야지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갑자기 어디서 뭐 큰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그러니까 범죄에 대한 그러니까 강박증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네, 불안증이죠. 네. 불안염려증. 네. 이 강박증이 그러면 정신질환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강박증은 이제 우리가 정신과 의사가 강박증이라고 표현한 강박증은 네. 정신질환 중에 하나지만 현실과 이제 비현실을 분간하지 못하는 정신병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불안장애 하나로 우리가 노이로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신경증에 속합니다. 그래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과는 달리 신경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이 강박증, 그러니까 강박증은 신경증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자신의 행동이 이상해요. 불합리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네. 하지만 노력으로는 그 행동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신병은 아니고 신경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참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 내가 가스불을 끄고 놓은 걸 알면서도 그걸 뭐 다시 확인을 굳이 하러 간다든지 이런 그렇죠. 식으로 자기도 자기 행동이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상하다, 뭐 불합리하다라는 걸 알면서 이걸 왜 멈추지 못하는지 이게 굉장히 참 아이러니하거든요. 대부분의 강박증 환자들은 네. 이러한 강박적인 행동이라고 하거든요. 가스불을 한번 확인했으면 됐잖아요. 네. 또 확인하러 가고, 또 확인하러 가고. 분명히 끈 거 확인했는데도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또 확인하러 네. 가서
또 꺼야 되고 갔다 와 분명히 방금 껐는데 또 불안한 거예요. 분명 자기가 비합리적이고 네. 좀 이게 불합리하다는 걸 음.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강박적인 행동을 멈추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부분 환자들은 이런 걸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강박적인 행동을 멈추고 싶어 합니다. 아, 의지는 있는데. 그런데 멈추지 못하는 것은 불안 때문이죠. 아. 강박증 환자들은 자신의 증상과 관련된 일에 아주 심한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열, 청결, 강박 행동을 보이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제대로 손을 씻지 않으면은 뭐 병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심한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씻는 행동을 제대로 해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 싶을 뿐인데 네. 다만 그 강도가 일반인이 씻는 행동보다는 강하고 주위 사람들을 보기엔 이상하죠. 그렇죠. 자꾸 이렇게 네. 너무 심하게 씻고 있으니까 주위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이고 그런 시선이나 본인도 멈출 수 없는 그런 행동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또 이러한 강박증은 의심과 관련된 질환인데요. 네. 강박증 환자들은 자신이 한 행동이 완벽해졌다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손을 씻는 행동을 보이는 거죠. 네. 아무리 오래 막 심하게 씻었다 하더라도 내 손이 깨끗하다고 믿지 못하는 거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박증 환자들은 항상 만약에 내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항상 꼭. 그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항상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손을 씻고 난 후에도 작은 먼지나 오염물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어떡하지? 만약에 이렇게 씻었는데도 뭐 먼지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보니까 기준 자체가 좀 완벽에 가깝기를 원하네요. 그죠. 근데 사실은 불합리한 완벽이죠. 네. 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는 충동이 있을 때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냥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고 네. 결국에는 그 행동을 해야지만 해소가 되는데 그 불안이 100%도 해소가 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박증 환자를 곁에 두고 있는 사람도 괴롭지만 사실은 강박증 환자 본인이 제일 괴롭죠. 제일 괴롭습니다. 네. 환자 스스로 정말 조절하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원하지 않는 생각들. 만약에 이게 손에 먼지가 남아있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머릿속으로 들어온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이 손에 먼지가 있을까 봐 혹은 손에 먼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괴롭기도 하지만 이걸 내가 고치려는 의지가 있으니까 더 스트레스를 사실은 받을 것 같거든요. 이게 뭐 나는 괜찮아. 뭐 너 보는 너희가 불편하지 하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이게 또 고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게 정말 두 배로 스트레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강박 증상은 실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 결과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강박 환자의 어떤 증상을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본인도 고치고 싶은데 못하는 거. 근데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시선 때문에 이 강박 환자는 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자들이 강박적인 생각이 떠올라서 이로 인해서 또 불안해지고 또 강박 행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일정한 틀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정신의학에서는 이게 의식이라고 합니다. 의식.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의식 치른다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저는 출근하기 전에 이제 샤워를 하고 거울을 보면서 항상 이런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게 하루를 시작하는 저의 의식입니다. 네. 이럴 때 사용하는 의식. 그러니까 강박 환자들은 이 강박 행동을 자신이 하는 의식이죠. 불안을 떨어뜨리게 하는 의식. 근데 그 의식이 너무 일상생활에 힘들고 주변 사람들 보기에 이상하고 그걸 자신이 알고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네. 그 강박에 대한 행동 패턴들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뭐 대표적인 양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그 강박 증상은 여러 종류로 나눠질 수가 네. 있습니다. 근데 뭐 한 환자가 한 가지 증상만 가질 수 있고 혹은 여러 가지 증상을 한 번에
가질 수도 있습니다. 네. 뭐 가장 흔한 패턴을 몇 가지 알아볼까요? 그 오염, 청결, 강박 행동. 이게 가장 흔한 거죠. 강박증에서도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네. 더러운 것에 의해서 이제 오염되는 거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죠. 불안감. 그리고 이거를 제거하려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죠. 그러니까 자꾸 몸에 뭐가 묻은 것 같아요. 더러운 것이 묻은 것 같아서 씻으려는 행동을 반복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깨끗한 옷을 몇 번 입고 세탁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손 닦는 것도 이제 비상식적이죠. 아. 심한 경우에는 뭐 비누를 서너 장씩 한 번에 뭐 써서 버리는 경우도 많고, 네. 제 환자 중에는 샤워를 8시간 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샤워를 8시간 하면 이제 수면도 8시간 해야 되잖아요. 남는 시간이 정말 하루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샤워하는데 보낸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환자들이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몸을 네. 깨끗하기 위해서 뭐 샤워를 8시간 하고 비누를 한 번에 서너 장 썼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피부가 약해지게 됩니다. 아. 그래서 오히려 습진이 생기거나 피부 각질이 다 벗겨져서 다른 질환에 이연되기도 하죠. 실질적으로 이분이 강박 증상 때문에 저희 한의원을 찾은 것이 아니고 피부 습진 때문에 아. 한의원을 찾았는데 그 습진이 생기는 원인을 추적하다 보니까 강박 증상이 나오게 된 거죠. 아, 그럼 이분은 샤워 8시간 하는 게 본인 스스로는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셨었던 거네요? 아니죠. 이상하다고 느낀다니까요. 아. 근데 그 고칠 수는 없고. 샤워를 8시간 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아. 왜냐하면 몸에 계속 더러운 것이 묻었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그럼 포기하셨다고 봐야 되네요. 그것 때문에 내원하신 게 아니라면.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이분들은 강박증 어떤 증상에 대한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 이 습진,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끔 하는 행동입니다. 샤워를 8시간 하는 것은 오히려 더러운 것에 몸이 오염되는 행동입니다. 라고 네. 이렇게 말을 해줘 봤자 잠깐 이해하시는 듯 하다가 그래도 자기만의 어떤 불안이 다시 생성이 되는 거죠. 다른 것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뭐 또 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뭐 저도 뭐 가끔 있는 건데 확인 강박 행동이라고 뭐 의심과 이에 따른 어떤 확인 행동인데요. 뭐 문 잠고 나왔나? 뭐 가스불 끄고 나왔나? 수도 잠그고 나왔나?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네.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강박증은 한 번 확인을 하는 게 아니죠. 한 번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갑니다. 그리고 분명히 본인이 다시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불안해서 또 오게 되는 거고요. 아니 근데 먼지 같은 거 예를 들면 손을 계속 씻는 행동은 뭐 먼지가 다시 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네. 근데 가스불은 음. 꺼져 있으면 이게 자기가 저절로 켜지지 않는데도 이런 거를 스스로 인식을 못 하시는 건가요? 아니 인식이 아니라 그래도 다시 켜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합리한 어떤 아. 본인도 불합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확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확인 강박 행동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나은 게 그래도 네. 이 행동을 확실하기 위해서 어떤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행동 방식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합니다. 이게 의식이죠. 네. 어떤 의식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 그리고 또 다음에 뭐 또 흔한 강박 행동으로 반복 행동이 있죠. 뭐 옷을 입었다가 뭐 결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입었다 벗었다를 반복하고 물건도 놓았다 들었다 반복하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또 비슷한 네. 걸로 정렬 행동이 있는데 이것도 강박증 중에 하나입니다. 물건이 누구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갖고 있는 증상들이에요. 네. 저도 그렇거든요. 제 물건이 일정한 자리에 놓여 있어야지 마음이 편한데 이것도 강박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정렬 근데 그건 행동이라고 누구나 해서 그렇지 않나요? 강박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정도가 아. 비합리적으로 심하다는 거죠. 아. 그래서 물건의 상태가 배열이 바르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바로 놓여지 아. 있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약간 비스듬히 있고 이러면 네. 다시 바로 다시 넣어줘야 되고. 놔야 되고 아. 뭐 2개 이상의 물건이 있을 때는 대칭이나 뭐 직각 둬야 된다 어떤 강박적인 생각에 네. 시달립니다. 문제는 누구나 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교정하는 행동을 자꾸
반복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의 어떤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겁니다. 이 네. 강박증의 환자들은. 그래서 실제로 뭐 연필 배열 맞추는 바람에 그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발표를 망치기도 하고요. 아, 뭐 이러한 결과를 현실 세계에서 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또 뭐 또 이거 또 많이 문제되는 강박증 중에 하나인데 네. 모아두는 행동도 있습니다. 어. 그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 제가 그래요. 그렇죠? 잡동사니, 뭐 온갖 잡동사니. 되게 쓸모없는 물건들을 네. 무조건 모아두기만 하고 그 버리지 못해서 방이 나지만 전체가 작동산이로 이렇게 가득 차게 됩니다. 뭐 이분들이 심한 경우에는 그냥 잡동사니뿐만 아니라 이제 휴지, 부스러기, 심지어 쓰레기도 버리지 못하는 이건 경우도 쓰려고 있습니다. 두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버리는 게 너무 불안한 거죠. 아, 이게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버리기가. 그렇죠. 근데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굳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아닌 다른 증상들도 있다면서요? 네. 꼭 어떤 행동을 해야만 강박증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생각을 반복하는 것도 강박증입니다. 생각을. 그렇죠. 네. 대개는 이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뭐 불안감을 유발하는 어떤 폭력적인 생각, 그리고 어떤 성적인 생각 등을 하는 것이 흔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뾰족한 물건을 보면은 찔리지 않을까? 그것도 있는데 그 물건으로 뭐 다른 사람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아, 내가. 그렇죠. 아,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을 회피하는 거죠. 오히려. 뭐 사람은 뭐 누구나 일정 부분의 불안과 걱정이 있고 그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특정 행동을 하죠. 할 수 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침 출근 시간이 바빠서 뭐 정신없이 집을 나가고 난 다음에 뭐 10분쯤 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게 현관문이 내가 열고 왔나?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이웃한테 전화해서 야, 나 문 열고 왔나 봐. 아니면 뭐 아내한테 전화해서 뭐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그런데 이게 뭐 강박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죠. 이거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상적인 행동인데요. 네. 강박증, 강박사고는 이러한 행동, 이러한 사고가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속적으로 나타남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에 이제 이걸 강박증이다라고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런 강박증이라는 것이 뭐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나 상황 혹은 시간에 따라서 뭐 더 나빠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변하기도 하나요? 강박 증상은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변합니다. 기존의 증상이 있는 데다가 네. 새로운 증상이 추가되기도 하고요. 아, 추가가. 이전의 증상이 네. 완전히 다른 증상으로 변화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네. 아까 강박 행동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네네. 오염 청결 행동이 있는 분들이 갑자기 이제 다른 반복적인 강박 행동을 추가로 하시는 경우, 반복 행동 같은 경우를 추가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네. 뭐 반복 행동이 정렬 행동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입니다. 이게 강박 행동이 아니라 그냥 증상 사고만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사고를 가지신 분들은 그런 생각만 하시겠지만 그럼 강박 행동으로 나타나는 분들은 강박 사고를 무조건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강박증 환자의 80%는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한 강박 사고와 행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한 20%의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뭐 강박 행동만 하시고 강박 사고만 하시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사고와 행동을 같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죠. 불안한 그런 생각들이 네, 그런 걸 뭐 확인한다든지 뭐 정렬을 그렇죠. 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만들어내니까 대부분은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계신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뭐 주변에서 이거는 불이 이렇게 가스불이 다시 켜질 일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다든가 뭐 설득을 한다든가 해서 그걸 없애는 것이 가능한가요? 대개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박 사고를 논리적으로 설득하거나 이해하려고 네. 하는 행동은 오히려 강박 사고 자체를 강화를 시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저희 환자의 케이스가 그거죠. 이 환자가 샤워를 너무 오래 했고 피부가 각지층이 네. 다 무너지고 표피층이 무너져서 습진까지 온 환자인데요. 이 당신의 이런 샤워하는 행동이 피부 질환을 유발시킵니다라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시키려고 해봤자 네. 그분의 샤워하는 습관은 고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샤워 습관을 강화시킬 뿐이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습진을 치료하기보다는 강박증을 치료하는 것을 우선으로 둬야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정렬을 바로 한다든지 네. 뭐 그런 것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네. 내가 강박증이 정확하게 있는 분들은 스스로 알 수가 있나요? 우선은 단순히 이런 증상들 한두 가지 갖고 있다고 해서 뭐 네. 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증상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는 5가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네. 강박증 환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증상들이 생각하고 판단을 내리는데 비합리적이고 네.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강박증이라는 정확한 진단은 정신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확실하죠. 그럼 이게 대부분 언제 처음 나타나나요? 보통 유소년기에 많이 나타나나요? 강박 증상은 아동기에서 성인기 사이에 뭐 어느 시기에나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환자에서 한 50%, 30%에서 50%는 아동기에서 증상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 불행하게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박 증상이 조기에 발견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기가 쉬운 거죠. 아이들은 잘 표현을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적절한 치료, 정신과 전문의의 어떤 적절한 치료를 받기까지는 평균적으로 한 10년에서 17년 정도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일단 10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인데 그렇죠. 이게 조기에 발견을 못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대부분이. 네네네. 이러면 좀 고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기 발견이 어려운 이유는 한 강박 증상의 50% 정도, 30에서 50% 정도가 아동기에 발현돼서 조기 발견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네. 강박증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또 주된 이유인데요. 강박증 환자들은 자신의 증상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여주고 싶지 않죠. 그리고 자신이 불합리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병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알고 있어.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 근데 어떡할 거야? 뭐 이런 어쩔 수 식의- 없잖아. 근데 네. 그죠? 대부분의 뭐 의료진들이 또 강박 증상을 잘 알지 못하고 뭐 적절한 의료 치료를 제공하는 방법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강박 증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효과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이러한 뭐 여러 가지 현실들이 매우 불행하다고는 할 수 있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치료 방법이 굉장히 궁금한데 네. 강박증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뭐 현재까지 어떤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이 강박증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 인지 치료나 어떤 행동 치료 등이 네. 우선적으로 추천된다고 합니다. 뭐 정신 분석적 치료가 뭐 강박증 치료에 도움을 일부 줄 수 있다는 보고도 있는데 아직 그 네. 효과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치료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네네. 뭐 어떤 특정 절차를 거치면 이게 치료가 된다고 봐야 되나요? 강박증 환자를 열심히 치료하다 보면은 네. 그 치료 효과는 좋다고 보입니다. 아, 뭐 연구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적절하게 행동 치료랑 약물 치료를 시행하게 되면은 80%에 달하는 강박증 환자들이 뭐 현저한 증상 호전을 보인다고 합니다. 뭐 치료가 끝난 후에 강박 행동이나 생각이 가끔 나타나기도 하는데 네. 뭐 이런 증상에 대해서 환자가 단호하게 조기에 대처하면은 뭐 그 증상이 재발로 이어지는 경우는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증상이 한 10여 년은 흘러야지 발견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발견된 뒤에 치료 기간도 상당히 걸릴 것 같은데 치료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만약에 강박증 치료를 오늘 시작했다.
그래서 어떤 증상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기까지는 한 6주, 한 달 반에서 12주, 3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생각보다는 짧은 기간에 그렇죠. 호전이 증상, 되네요. 왜냐면은 뭐 그 정도 기간이 필요한 이유는 증상 호전이 나타나는 어떤 작용 기전은 이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가 신경 연적 부위의 어떤 세로토닌 농도를 높이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가 어떤 뇌의 다른 부위 변화를 함께 초래해서 증상의 변화를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표현했을 때 네. 6주에서 한 12주라고 표현합니다. 강박증을 치료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강박 증상 자체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강박증을 앓고 있는 당사자나 가족들마저도 그 병이라고 잘 인지를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대화를 하거나 뭐 이런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본인도 이상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병이다라고까지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는 시기가 늦죠. 네.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치료도 않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치료를 시작한 이후에도 이 대부분의 또 환자들이 약물에 대한 어떤 근거 없는 두려움들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약물을 기피하기도 하고요. 행동 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증상과 관련된 어떤 불안과 두려움을 직면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료가 잘 진행되지 않기도 합니다. 네. 그럼 자신의 의지로 강박증을 스스로 치료를 할 수도 있나요? 강박증이 심해졌다가 일부 호전되었다가는 양상을 반복을 하는데요. 네. 치료를 받지 않으면은 강박 증상은 지속적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진짜로 치료를 받지 않는 강박증 환자들 중에서 정말로 10%에서 20% 정도는 증상이 좋아지기도 하는데 그 외에는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죠. 뭐 사람이 10명이 있으면은 진짜 2명은 무엇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2명은 무엇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뭔가를 해야만 되는 그룹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뭐 10%에서 20%면은 뭘 해도 어차피 안 되는 뭘 해도 좋아지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을 네. 하시는 게 아마 강박증 치료에 있어서는 편할 겁니다. 이게 스스로도 괴로울 수 있지만 내 주변 사람이 좀 강박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바라보는 분들도 좀 힘드실 수도 있고 도움을 주고 싶으실 수 있는데 어떻게 좀 대처를 하거나 어떤 태도를 가지면 좋을까요? 네, 어떤 장기적인 병을 치료할 때 있어서 병에 대한 지식, 병식이라고 합니다. 병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주변 사람 중에 강박증 환자가 있다. 그러면 그분을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은 강박증에 대해서 우선 잘 알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 환자의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더 그 병식이 네. 강박증에 대한 병식이 확실해야겠죠. 가족들은 뭐 환자가 약을 잘 복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행동 치료를 잘 따르도록 옆에서 계속 격려해 줘야 됩니다. 격려만큼 굉장히 치료에 도움되는 것도 없습니다. 네. 또 뭐 그 병식을 기르기 위해서 강박증에 대한 어떤 책을 구입하거나 병원에서 이제 책제를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 환자가 어떤 이제 강박증을 치료하는 의료진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도와주는 거, 이것들이 주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네. 오늘은 강박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박정민 박사님께서 강박증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건강, 마음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대파입니다. 대파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대파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네, 겨울철 감기가 어떤 기세를 떨칠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네. 차를 마시면은 감기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실생활에서 느끼고 계시고요. 대파도 감기에 좋은 차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이 대파의 흰 부분을 총백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네. 예로부터 아이들은 물론이고 왕의 감기에도 이 총백을 감기약으로 처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대파는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냉기를 몰아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서 몸을 편안하게 돕는데요. 몸이나 손발이 차고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면역력이 저하되었을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또 우리나라 요리에 대파가 참 많이 들어가는데요. 네. 황화 아리ልና 어떤 알리신 같은 매운맛을 내는 성분들이 해독작용을 하기 때문에 요리를 할 때면은 음식에 혹시 들어있을지 모르는 독을 제거하는데 좋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파는 혈액에 쌓이는 어떤 다양한 노폐물을 배출해서 우리 몸의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평소에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성인병 위험이 있는 사람들도 평소 식습관에서 파 섭취량을 늘려주면 도움이 됩니다. 대파에는 그 외에도 이제 비타민을 비롯해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네. 스트레스나 환경오염 등으로 뭐 발생하는 이제 활성산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들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고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를 해소하고 피부 미용에 도움을 준다고 많이 또 알려져 있습니다. 또 위나 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줘서 어떤 정서적인 긴장 상태를 풀어주는 데도 좋아서 이 스트레스가 심한 현대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고 두통이나 어떤 불면증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많이 네. 보고가 됩니다. 네. 그 감기에 좋다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총백은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은가요? 네,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파의 흰 뿌리 부분을 한 4개에서 5개 정도 물에 넣고 끓이다가 네. 약한 불에 푹 달여서 그 물을 하루에 2번에서 한 3번 정도 먹으면 도움이 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파의 뿌리 부분은 잔뿌리 부분이 아니라 그 흰색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흰색 부분을 사용해야 합니다. 흰 뿌리 부분은 땀을 나게 해서 열을 내려주기 때문에 열 감기에 도움이 되고 염증을 풀어주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침 감기나 목 감기에는 이 총백이 큰 효과는 없고요. 열 감기, 몸살 감기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대파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박정민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네,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는 66세, 네,
예. 몸무게는 47, 네. 키는 1m 58. 아, 네. 지금 제 옆에 네. 박정민 박사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방송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저는 한 3년 넘게 지금 계속 이렇게 배도 아프고 설사도 가끔 하고, 네, 그래, 요 근래에는 한 일주일 전부터 제가 변비는 없거든요. 네, 항상 아침 일어나면 화장실부터 가는데 밥 먹고 나면은 또 대변이 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밥 먹고 나서 한 30분, 1시간 후에 또 변을 보면 어떤 데는 설사를 하고 어떤 데는 좀 묽게 변을 보고 그거를 한 번 막 두 번씩 이렇게 반복해. 그리고 보면은 두 번째 그 설사도 물고 변을 때 거품이 좀 나오는 거 있죠, 선생님. 네, 그리고 배꼽 주변이 아팠다가 배꼽 아래가 아팠다가 왼쪽이 아팠다가 오른쪽이 아팠다가 그래 한의원에 가면 장이 차다고 그러기도 하고 일반 병원에 가면 뭐 가민성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 뭐 약도 먹어도 별 효과가 없었어요. 3년이나 되셨다고요? 예. 뭐 다른 거 불편하신 건 없으시고요. 갑자기 다른 나타나셨나? 거는 뭐 제가 좀 불면증이 있어갖고 밤에 수면제 반알을 먹고 자고요. 네, 그 몸무게가 좀 한 조금 빠지고 한 2kg 정도 빠졌어요. 작년 가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리고 막 식은땀이 이렇게 나요. 낮에도 한 번씩 열이 확 달아오르면서 그 열이 오를 때는 땀이 안 나는데 가끔 가다가 이마에서 땀이 나고 밤에 잘 때도 좀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그 다리에 힘이 없고 그래요, 선생님. 하시고 싶은 얘기가 참 많으셨나 봐요.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네. 주변에 우환이 있다 보니까 네. 저희 아저씨가 갑자기 막 한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걸 겪고부터 막 이런 증세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제가 뭐 병원이든 한의사든 뭐 가면은 뭐 먹지 말라는 걸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해서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갖고 뭐 커피니 음료수니 근데 두유는 제가 가끔 먹어요. 네. 너무 안 먹는 게 없어가 허기가 지가지고 그 두유를 먹고 물을 좀 먹으면 이렇게 배가 꾸룩꾸룩꾸룩한 거 있지. 네. 그 소리가 나고. 3년 전 사별한 후부터 수면제 드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수면제 드시는 상황이랑 그 과민성 장 증상이거든요. 과민성 예. 장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거의 비슷한가요? 예, 그 수면제를 저희 아저씨가 재정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병원에 있으면서 서울에 아산병원에 있으면서부터 그때부터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뭐 수면제를 처방받아갖고 지금까지 반알을 먹어요. 하나를 안 먹고. 네. 그래갖고 저희 아저씨 이제 장례 치르고 나서 몇 개월 후부터 막 그때부터 이제 배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설사도 나고 막 그러셨어요. 네. 사실은 이제 지금 전화 주신 어머니께서 이제 앓고 계신, 우선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는 과민성 장 증후군이 맞고요. 과민성 장이 맞고요. 그 외에 뭐 불면증이랑 자율신경 실조증 같은 경우를 같이 앓고 계신데, 이 치료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말이에요. 이 병의 원인 자체가 우리 한의학에서는 탈영실정이라고 있습니다. 예. 탈영실정인데 이게 뭐 극심한 스트레스죠. 예. 스트레스를 지금도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막 집에 혼자 있거든요. 네. 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사실은 이 대장이라는 장기 자체가 요즘에는 뭐 많이 밝혀졌지만 그 뭐 음식물의 소화, 흡수와 배출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우울증이나 우울감이나 아니면 예, 안 그래도 지금 우울증도 있어요. 예, 정서적인 부분이랑도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과민성 장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화병의 질환을 치료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심화가 굉장히 심해지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은 안 하셨는데 이제 상열감이 나타나면서 눈이 뻑뻑하고 입도 마르시고 귀에서 소리도 예, 나고요. 밤에 그죠? 굉장히 입이 말라요. 예. 네. 아마 그런 증상들을 같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 화가 위로 오르니까 아랫부분은 차게 되거든요. 그래서 손발 끝에 하지 말다는 굉장히 차고, 그래서
뭐 그런 증상. 발이 네. 너무 차가워갖고 네. 한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그렇죠. 부산에 살 때도 양말 신고 자야 됩니다. 그렇죠. 선생님. 예. 그 양말을 신고 자야 될 정도로 차고 이런 증상들이 기본적으로 나게 되거든요. 이게 네. 상혈한이라고 해서 수와 미제라고 표현합니다. 한의학에서는. 그래서 내분비 실조증, 자율신경계 실조가 같이 나타나는 증상인데 이 증상을 치료하면 나머지 증상들이 호전이 되겠네요. 뭐 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돼요?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뭐 장만 보고 뭐 불면증만 보고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제 전화 주신 어떤 시청자님의 몸 전체 상황을 이제 오장육부를 편하게 해준다고 하는 게 가장 좀 편한 방법인데 뭐 잘 와닿진 않으시죠. 하지만 이제 우리 몸의 심장과 신장의 기운을 편하게 돌려주는 수승화강이라는 치료가 있습니다. 이런 치료를 하게 되면은 몸이 편안해집니다. 네,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뭐 정확한 검진 받아보시고 치료 잘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예. 저기 그 변에 거품이 나오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변에 거품 나오는 건 괜찮으세요. 이 원인은 그게 여러 가지인데 큰 염증이 문제 안 있어서 그런 됩니다. 건 아닙니까? 네네네. 큰 문제는 안 예. 됩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네. 네,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58, 네, 몸무게는 170, 네, 70? 70, 네, 네. 예, 예, 예. 나이는 69? 네, 69. 네. 예. 지금 제 옆에 박정민 박사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네, 부분이 불편하신가요? 예, 예, 저기. 감기가 오면은 열도 안 나고 기침이 주로 많이 나고요. 네. 게다가 이제 뭐 이렇게 조금 지나다 보면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되게 와가지고 뭐 영양제까지 맞고 했는데 네. 여기 한 2주가 지나도 네. 이 기침이 딱 안 떨어지고 가래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하고 이제 음, 병원에서 진단은 네. 기관지 확장증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이제 감기가 오면 다른 건 전혀 없는데 그냥 기침 나는 것이 제일 두렵거든요. 네. 뭐 하나만 여쭤볼까요? 우선은 우리 어머님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땀이 많으신가요? 예, 어떤 때는 예, 좀 열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 화장실 자주 가시죠? 뭐 하루에 3번씩도 예, 가시고. 네. 대변을 먹는 양이 많아서 그런가 하루에 2-3번씩 어떤 때는 그죠? 그래요. 이게 뭐 예. 주변 사람들이 보면은 먹고 싼다, 먹자마자 싼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자주 가시죠. 예, 예. 많이 먹지 않는데 2-3번은 가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쭉 뭐 체형이랑 이게 듣고서는 그냥 딱 든 생각이 우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상적인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감기 이번에 되게 앓으셔갖고서 2주밖에 안 지나셨잖아요. 그죠? 아직은 이제 병기 안에 있습니다. 병기 안에 있어서 그냥 뭐 기침이랑 가래 나오는 건 아직 당연하고요. 또 양약을 쓰게 되면은 계속 이제 진해거담제나 뭐 이런 뭐 기관지 확장제 같은 걸 쓰게 되면 이런 증상들이 좀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한 1-2주 더 갈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어머님의 체질이 원래 폐대장이 튼튼한 체질로서요. 원래 뭐 땀도 잘 흘리고 대변도 잘 하고 대신에 폐대장이 약한 체질이죠. 그러니까 폐 기능계가 약하기 때문에 원래 기관지랑 뭐 면역계통, 감기 걸리면 콧물, 뭐 기침, 뭐 이쪽으로 오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뭐 예, 그래서 다른 사람 뭐 열이 나고 막 뭐 한다 하는데 그죠. 열도 그냥 약간 이렇게 미열이 올라왔다 없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은 예, 감기 바이러스에 따라서 감기 증상은 좀 달라지기 마련인데 이런 체질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감기를 뭐 이런 기침이나 코 감기 정도로 좀 앓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뭐 연세에 비해서 계속 뭐 만약에 몸 관리만 잘 하신다면 굉장히 튼튼한 그리고 아주 건실한 상태로 이제 계속적으로 지내실 수 있는 좋은 체질이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요. 네. 이
이 민간 약으로 이제 뭐 도라지도 있고 뭐 은행도 있고 뭐 그런 게 네네네. 있잖아요. 기관지에 좋은 거. 네네네. 뭐로다 이렇게 차를 해서 먹으면 그래도 더 도라지를 이렇게 드세요, 발에- 도라지. 은행 같은 도라지. 경우도 맛있긴 맛있는데 은행을 오래 먹다 보면 은행에 독이 있으니까요. 음. 도라지를 청이라고 도라지를 뭐 그냥 꾸준히 차로 드세요. 뭐가하고 섞어서 끓여 먹어도 괜찮아요? 아유 좋죠. 뭐- 네. 아, 네, 모과 도라지 같이 넣어서 맛있게 해서 드십시오. 아,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박정민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김희동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